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오늘 올릴 영상은 수출 바이어 찾는 노하우에 대한 영상을 좀 올려볼까 해요. 제가 말하고 있는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예전이랑 좀 다르게 농업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노후되고 어떻게 보면은 시기가 지난 그런 업종이다 라고 생각하시지 않고 귀농을 하시는 도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청년농부라 그래서 되게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농사를 지시던 그런 농부를 벗어나고 뭔가 이제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서 그런 블록체인 기반을 마케팅으로 활용한 그런 판매 전략을 갖고 있는 그런 농산물에 관련된 비전을 갖고 있는 청년 농부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리는 내용도 약간 그거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이거 자꾸 올리지? 제가 올리는 내용이 되게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무역업을 하셨거나 혹은 무역 업종에서 일하셨던 그런 경력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넘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농사를 짓고 있고 이제 그 농산물이 제주에 있는 어떤 단체에 의해서 되게 저가에 매입이 되고 해외에 이제 판매가 되는 그런 형태로의 수출 말고, 내가 직접 판로를 뚫고 해외로 내가 직접 수출하겠다. 그래서 뭔가 이 농업이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2차, 3차까지 커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보겠다, 혹은 그런 커다란 좀 이제 세계화적인 비전을 가져보겠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조그마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겪었던 일을 좀 영상을 올려볼까 해요. 일단 제가 이렇게 차선 운전을 잘 못하고 있나? 왜 이렇게 삐삐거리지? 일단 바이어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바이어를 찾을 때 농산물에 우리가 그냥 바이어를 찾는다고 하면 미국, 캐나다, 독일 막 찾아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찾아봐서는 그렇게 쉽진 않고, 검역 관련돼서 굉장히 프리한 국가들이 몇 국가가 있어요. 농산물은 특히나 러시아가 좀 수월한 편이고요. 러시아, 싱가폴, 홍콩 이런 국가들은 조금 들어가기 좀 수월한 국가거든요. 이런 국가들을 좀 공략하는 편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를 좀 공략을 했었고요. 싱가포르에 있는 가장 큰 회사에 감귤을 납품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그게 제가 여차여차 좀 상황이 지속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법인을 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속되진 않았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바이어를 컨택을 할 때는 그쪽 바이어에서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고 가장 큰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회사에 납품을 해야 하는데, 일단 우리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업자가 있다. 근데 이 업자가 싱가포르 업자인데, 이 싱가포르 업자는 또 어딘가에서 또 가지고 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농산물 유통이라는 게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시지만 유통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중간에 들어가고 있는 유통 비용 있죠. 그 비용 때문에 이 소비자랑 판매자 사이에 구매 가격이랑 판매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갭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정권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혁신적으로 좀 단순화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근데 그게 잘 안 됐는데, 그게 싱가포르에도 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글로 가는 싱가포르로 가게끔 연결을 해주는 그런 어떤 도와주는 업체가 있고, 싱가포르에도 그런 업체가 있고, 그 중개 업체가 또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중간에 굉장히 많이 끼면서 이 가격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쪽에서도 우리는
가장 싱싱한 제품을 그런 유통마진 없이 그냥 바로 직수입을 해서 좀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하겠다. 싸고 싱싱한 과일을 이런 니즈랑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적당한 가격과 직접 판매를 통해서 어떤 그 판로에 대해서 좀 넓게 우리가 비전을 가져보겠다 했던 저희의 니즈가 합쳐져서 서로 이제 그 상호 뭐라 그러죠? 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거래가 성사됐었는데 사실 가장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수출했을 때 그 첫 번째 물량이 그 40피트짜리 컨테이너로 한 번 정도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 40피트짜리 컨테이너 무역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컨테이너가 두 종류밖에 없어요. 20피트, 40피트짜리밖에 없는데 40피트짜리를 보통 조그만한 무역회사는 이거를 쉐어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템 하나로 그 40피트를 다 채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조그만한 무역회사들은. 그래서 요거를 나눠서 들어가요. 근데 저는 그래서 요 40피트짜리 한 컨테이너짜리 요 하나 있죠. 그 냉장 시술이 되는 거. 그거를 하나 갔는데 그게 그 싱가포르 전역으로 이게 제작업이 돼서 이게 분류가 됐어, 유통이 됐어요. 근데 요게 4일 정도 소진되는데 3, 4일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굉장히 저희가 잘 받았어요. 굉장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은 거의 대박순이다 싶을 정도로 가격이 나왔고 뭐 그런 적도 있어요. 뭐 아무튼 간에 근데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한 번 팔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게 샘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로 한번 시장의 분위기도 한번 봐보고 결정을 하겠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직원이죠. 거기 정식 직원은 아니었지만 중간에 법인을 끼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비전이랑은 좀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제가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요거를 직접 한번 움직여 보겠다 싶은 욕심으로 이제 독립을 해봤는데 이게 유통이라는 게 그 대한민국에서는 이 뭐라 그러죠? 이게 그 나이가 어린 그런 이제 초짜 그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들고 있는 이런 사람이 뭐 무슨 개척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국내 상황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매물을 구하기 쉽지가 않은데 해외에서는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 나주배를 뭐 구해다 달라. 그 신고배라고 하더라고요. 신고배가 굉장히 인기 많더라고요. 신고배랑 딸기가 우리나라 딸기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딸기랑 배 같은 경우에도 유통 과정이 좀 복잡했는지 본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업체랑 계약을 끊고 자기도 이제 직수입을 할 테니까 좀 구해다 줘라 이런 식의 그 제안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먼저 제안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랑 뭐 중국 뭐 러시아에서 연락이 왔었고 그리고 그 싱가포르에서 연락이 왔었고 홍콩에서도 연락이 왔었는데 이 연락이 와서 이걸 구해다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제가 구해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배 하면 생각나는 데가 이제 나주지 않습니까? 상주랑. 그래서 거기 뭐 이렇게 수출하는 그 무슨 담당하시는 기관이라기보다 하기 좀 그럴 것 같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처를 잘 받아서 그쪽에다 연락을 취하기도 하고 했는데 뭐 당연한 거죠. 그 대답이 잘 안 와요. 예, 잘 안 왔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저희 농장 저희 농장에서 생산되는 어떤 그 생산물을 가지고 이거를 국내에 판매를 하고 이게 좀 해외로 좀 나갈 수 있으면 그 판로를 직접 개척을 좀 하고 싶다. 저는 좀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좀 있어요.
그게 또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제 눈으로 확실히 봤어요. 이게 보통은 농장이 직접 수출을 담당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농사꾼이. 그게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농사협회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랑 좀 구조가 좀 다른데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래서 농사꾼들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수출하는데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행사를 해요.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뭐 그런 구조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협회랑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연계는 되어 있지만 어떤 긴밀한 어떤 뭐 협의가 이루어져서 수출이 된다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이 되고, 그게 덤프로 넘어가는 느낌?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하다 보니까 이 귤이 혹은 뭐 이 농산물이 뭐 좋은 가격으로 평가를 받는지, 혹은 뭐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반응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솔직히 관심들은 농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뭐 쉽게 말하면 뭐 상인이나 어떤 첨가물 센터나 혹은 농협이나 이런 데서 가격만 잘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지금 저희 구조, 저는 제가 이루고 싶은 것은 도시 서귀포시입니다. 생산, 유통, 판매까지 한번 1차 원라인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까지 해서 원라인으로 이루어진 데가 제가 아직까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는 아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약 700m 앞 60km 구간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남유럽 이런 데는 굉장히 농업 강국이잖아요. 농업 선진국이고. 근데 그런 국가들은 이 물고기를 산다든지 과일을 산다든지 할 때 이 과일이나 물고기 메이커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있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기업형, 그러니까 제가 생산자이자 유통자이자 판매자인 원라인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농산물 매입은 하고 판매를 하는 유통 브랜드는 있지만 생산, 유통, 판매까지 하고 브랜드가 있을까? 네, 그런 고민이 있어서 그런 비전은 제가 좀 갖고 있습니다.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바이어를 구하게 된 그런 과정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국가들 있죠. 러시아, 싱가포르, 홍콩, 중국, 그런데 그런 국가들을 위주로 구글에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뭐 fruit buyer 아니면은 뭐 fruit import agency, import agency라고 검색하던지, 아무튼 검색 하고 해야 될 뭐라 그러죠? 검색어는 다양하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수입업자도 만날 수 있지만 운이 좋으면 직접 판매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호주랑 뉴질랜드의 대형 마트에 직접적 연락을 했었거든요. 영국에도 했었고. 근데 호주랑 뉴질랜드는 제가 좀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수입을 해오는 곳이지 그쪽으로 농산물 수출은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거기 검역이 굉장히 까다롭고, 이제 호주 검역이 좀 까다로워요. 근데 찾으면 다 있거든요. 거기도, 그러니까 그거를 잘 현지 애들도 모르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 모르는데, 어떤 경로로 거기에 한국에 있는 농산물이 그쪽으로 유입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왜냐면 너무 복잡하니까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국가들을 위주로 좀 검색을 해서 이제 거기 이메일이랑 전화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전화도 막 하고 했지만 사실 전화로 바로 막 물어보건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면 이게 성사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전화로는 거의
긍정적인 대답을 못 받았고, 그리고 이게 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업할 때 그 매너가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메일 위주로 좀 많이 보냈는데, 메일은 저는 한 200통을 보내면 10통 정도는 답장이 와요. 답장이 오고, 근데 이제 그쪽에서 걱정하는 경우가 좀 있죠. 이게 니네 검역 관계나 뭐 이런 걸 알려달라, 혹은 회사 소개서를 보내라, 혹은 뭐 샘플 좀 보내라,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런 관계는 솔직히 그쪽 그 사장의 역량인데요. 근데 만약에 그쪽 대표가 좀 도전적인 마인드로, 좀 열린 마인드로, 좀 모험이다 싶을 정도의 어떤 강단을 내리고 결정하는 경우에 성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로 치자면 그게 낫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상대 거래처 사장님이 굉장히 화끈하셨고, 약간 도박성이 있게끔 한번 걸어본 거였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랑 저희가 맞았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졌었고, 아무튼 메일을 보내면 답장이 와요. 근데 여러분,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답장이 왔을 때 너무 그때부터 계산기를 두들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대화하다가 이게 가격 할 때 뭘 뺐기 때문에 이걸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가격을 수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메일을 보내기 직전에 먼저 가격 형성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가격을 만들어 놓고, 이게 진짜 제일 복잡해요. 엑셀 진짜 막 밑에 시트 막 뭐 5개씩 깔아놓고 막 바꿔가면서 막 숫자 넣어가면서 이렇게 약 하는데, 700m 아우 저 진짜 60km 구간입니다. 저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판매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판매가 들어가면 그 샘플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샘플이 40피트짜리 컨테이너였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무슨 뭐 한 박스만 보내라 뭐 이런 건 없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아무튼 40피트짜리로 샘플을 갔는데, 이 샘플에 대한 그 어떤 거래 뭐라 그러죠, 그거를 대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 LC가 있고, 그 신용으로 이게 하는 게 있고 현금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양쪽에서 수가는 좀 다른데, 저희 쪽에서는 무조건 유리한 거는 TT, 이거 뭐 어떻게 읽나요? TNT라고 읽나요? 뭐 T/T 그거 뭐라고 있죠? 아무튼 제가 무역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양해를 좀 저기 해주시고요. TT 거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형찰로 송금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50%, 저희 거래 조건이 이랬어요. 50%를 뭐라고 했죠? 선결제를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선으로 먼저 보내는 거죠. 그리고 물건 도착해서 그들이 검수하고 확인돼서 물건이 맞았을 때 나머지 50%를 보내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무역하시는 분들 들으시면 정말 화끈하다 생각하실 거예요. 저희 말고 그쪽 상대 쪽이. 왜냐면 되게 파격적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약간의 믿음이 좀 필요했어요. 약간 제가 봤을 때 좀 도박이에요. 왜냐면 둘 다 첫 거래인데, 일단 그쪽도 현금 거래에 오케이를 했고, 50%에 대한 대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해외 송금은 50%가, 그러니까 해외 송금을 보내면 며칠이 좀 걸려요. 근데 그 며칠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보냈다라고 하는 어떤 뭐라고 하죠? 리셉시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거를 저희 쪽으로 보내겠죠? 그 뭐라 그러지? 잊어버렸네. 아무튼 보내겠죠. 그럼 그거를 저희가 그 PDF 파일만 보고 돈이 정말 송금되기도 전에 그냥 물건부터 보냈어요. 왜냐면 빨리 가야지 좋다. 그래서. 그리고 물건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싱가폴 공항인가? 하여튼 거기로 갔어요. 그냥 비행기 타고. 저희가 그 오전에 그 월화수목
금을 그 당시에 이제 강의를 좀 다니고 있어서 월화수목 금을 강의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 이제 싱가포르를 당일치기로 가는 그런 항공편을 끊어서 갔다 왔는데 총 2번을 갔는데 처음에는 그냥 거래 시작하기 전에 얼굴 보러 가자 해서 한국 갔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건 도착하고 나서 그 작업하는 거 보려고 갔다 왔습니다. 2번을 갔다 왔는데 반응이 좀 괜찮았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저는 농산물 수출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봤어요. 요즘에 또 그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이게 뭐라 그러죠? 그 보호무역을 좀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무조건 자유무역 시대가 아니라 요즘은 그 자국에 대한 그 산업을 보호하는 명분으로 어떻게 이렇게 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요즘에 하는 추세인데, 보호무역이라고 해서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보호무역에서 보수적인 데는 아시겠지만 1차 산업이잖아요. 먹거리. 그거를 먼저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먹거리를 뚫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농사가 아예 되지 않는 국가,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데는 뭐 농사 지을 수가 없죠. 그런 국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자리를 잡으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왜냐면 40피트짜리 컨테이너 하나면은 그 대금으로 치고 이렇게 했을 때 일주일에 2번 정도가 나갈 수 있는 물량이었거든요. 40피트짜리가 2번에서 3번 정도 갈 수 있었는데, 그러면 사실 그거에 저의 농산물을 빼고 그냥 판매 대행만 해도 굉장한 수익이에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 판매 대행 수수료 뭐 5%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러고 싶진 않고, 저도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약간 뭐 대박 뭐 이런 거, 대박이라든지 역전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환상과 로망이 좀 있었는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실패도 많이 해보고 물론 성공도 좀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제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지금 실패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공했을 때가 마지막이었으면은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지금 성공했다가 실패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는 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라고 해서 낙숫물이 바위를 젓는다고 예전처럼 그냥 뭐 마구잡이식으로 찔러보고 무조건 해보고 이렇게 해서 덤벼보아가지고 새로운 어떤 이게 뭐 말은 멋있어요. 뭐 도전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기업인들은 보면 어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획기적인 뭐 대박이 나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진 않았고 굉장히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 상황들이 그렇게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신화 같은 걸 만들고 싶어서 그들의 인생을 약간 미화시키거든요. 뭐 미화시키면서 뭐 하여튼 그 꾸준함을 설명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이 사람의 인생의 꾸준함을 설명하기보다 어떤 에피소드를 만들어야지 이게 이야기로 전파되기 쉽기 때문에 그 대단한 사람들의 그 노력 같은 것들, 시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무시가 되고 그냥 운이 좋아서 된 것처럼, 뭐 물론 운이 좋아야지 되죠. 근데 그 기반에는 되게 굉장한 꾸준함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운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처음에는 뭐 한 우물을 파야 되고 대박이 나야 되니까 큰 물로 놀아야 되고, 저는 개뿔도 없으면서 이렇게 막 했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내실을 좀 잘 다져서 제가
배울 수 있는 농업 분야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에 오른쪽 두 대해서 번째 차로를 좀 이용하세요. 배우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제 나이에서 15년이 더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그 정도의 어느 제가 원하는 정도 수입이 돼도 굉장히 큰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예전과 같이 막 저지르고, 제 20대 때 정말 많이 저질렀고 우회전입니다. 많이 벌었고 많이 날렸고 굉장히 그렇게 우여곡절 많았는데, 이제는 그게 실패가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면 다 경험인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그 외국인 오른쪽 첫 번째 바이오랑 차로를 이용하세요. 직접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어디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런 경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제 나이에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경험이 굉장히 큰 자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잠시 여기까지고요. 후 우회전입니다. 말 맞네. 이어서 네. 좌회전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